자, 현대로템의 기준의 문자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34,900원 이하로 내려오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려고. 분봉을 오전에 이제 1분봉의 줄을 쫙 꺼놨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5분봉으로 잘라서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이면 뭐 충분할 것 같고, 거래대금은 변동률이 높을 때 기준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분봉에서는 거래대금의 의미가 제한적입니다. 이 기준에 줄을 좀 긋을 텐데, 일단은 개장 초에 저점 찍고 이제 돌릴 때의 기준 9시 10분까지의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요일 날도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한 30만 주까지 나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14만 주대까지 매도가 확대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매수가 쭉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수급의 매수가 굉장히 강도 있게 전환이 됐죠. 20만 주. 요게 이제 9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20만 주 이후에 단계별로 계속 순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준, 그리고 추가적으로 9시 19분 요때의 기준, 저 양봉이 찍힐 때, 그리고 당연히 저 고점 찍을 때 흐름에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왔겠죠. 9시 30분, 34분 뭐 이런 기준에. 그리고 요거 좀 찍을 때도 당연히 수급이 들어왔을 거고요. 요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 바닥 찍을 때 기준에서도 수급이 계속 유입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바닥 찍을 때 기준에서도.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그 프로그램 지금 현재 순매수 기준이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여기가 이제 100만 주로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그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개장 초에 그 시초가와 고점 뭐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 수급이 9시 18분 20분에 여기서 다 크게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34,000원 수준일 때는 이미 수급이 상당 폭이 개선돼 있을 때 기준입니다. 34,000원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준에서 이제 현대로템 매수자인 나간 거는 사실상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일찍 들여다보고 있었고, 왜냐면 목요일 금요일 날 12번의 문자 사인, 그리고 금요일 날 9번의 문자 사인 나갔고,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주력 주고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문자 사인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현재 7번 나갔고 추가적으로 매수사인 더 나갈 겁니다. 눌리면 눌릴 때 기준, 또 돌리면 돌릴 때 기준, 프로그램 매수 기준이 뭐 확장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자 발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나간 문자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34,100원, 34,400원, 35,100원, 35,450원, 35,800원, 36,200원, 밀려 내려올 때 35,400원, 지금의 기준에서도 다시금 35,000원 공방 나오게 되면은 편입 107만 주예요. 그 지금 단계별로 그 계속해서 그 사실상 프로그램 수급이 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34,000원, 그리고 원래 우리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이하, 그 이하에서 이제 수급 범위가 개선되는 거 확인할 때 뭐 33,500원이면 못 잡겠네 이거죠. 33,550원이 시초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시초가에서 이제 돌려지는 흐름, 그리고 앞전 고점들을 넘기면서의 흐름이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사실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34,700원까지 미끄러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수급 논리에 의해서. 근데 오늘 시장이 미끄러지니까 시장 영향을 좀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요 고점을 넘길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넘긴다고 봐야죠. 결론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요 기준점이 됩니다. 사실상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 매수의 기준, 그리고 나머지 중립 범위에서도 수급이 유입돼 있었기 때문에 전부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꺾여져서 밀려졌다?
저기서 다소 관망을 하더라도 요 기준에 전부 수급 범위가 확인이 되니까 프로그램 수급이 뭐 강도 있게 들어오니까 프로그램 이외에 아무리 많은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다 매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 매수 이외에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편입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데 결국은 이제 이 고점에서의 기준이 프로그램 수급이 90만 주 들어왔었고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뭐 물론 그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대비해서 기관들의 매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마지노선 정해놓고 차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뭐 거래량도 많고요. 그랬을 때 답변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의 기준이에요. 지금 만약에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라면은 그렇게 하고 거래량이 제한적이라면은 근데 지금은 100만 주 이상인데 프로그램 수급 자체가 매도가 170만 주, 매수가 270만 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의 상당 부분 1500만 주의 거의 뭐 20% 가까운 물량이 관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릴 때 수급 논리에 있어서 수급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수급 범위에 있어서 개인들의 누적 수급이 높은 상태의 종목군들은 그러면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떠안아서 못 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는데 대형주 기준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 보시면 매수 강도가 뭐 16만 주가 한 방에 들어오고 그런 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들어오고 또 추가적으로 16만 4천 주가 한 방에. 저거는 개인들의 매수 강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쪽의 수급, 그러니까 외국 기관 쪽의 수급이니까 가능한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어야만 방향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강도를 매도하는 쪽도 있고 매수하는 쪽, 그러니까 한쪽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데 뭐 16만 4천 주 이런 물량을 한 방에 공매도 상환이든 대차 상환이든 순수한 매수의 관점이든 강도 있게 윗방향으로 주는데 어떤 바보가 밑으로 집어 던질 것이며 어떤 공매도 세력이 밑으로 집어 던지겠어요. 10원이라도 위에서 팔고 싶지.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외국인들 기관들의 그 기준에 위로 쏘는 거는 비이성적인 흐름으로 위로 쏘는 게 아니고요. 그 호가의 기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들도 위에 물량이 있느냐. 내가 지금 오늘 100만 주를 사야 돼. 어느 쪽에서든지 뭐 예를 들면 마감 때까지 100만 주를 사야 돼요. 그럼 여기서 3만 5천 원에 가만히 매수 잔량 뭐 10만 주씩 계속 넣고 있으면은 100만 주가 채워질까? 힘들죠. 그리고 벌써 냄새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면은 다른 쪽도 산단 말이에요. 내가 사면 다른 쪽도 사고 다른 쪽에 사면 또 그 다른 쪽도 또 사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에서 놓고 보실 때 외국인들 기관들의 경우에는 매수나 매도 같은 경우도 34,900원에 46,000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좀 물량을 정리하고 싶은데 귀찮아. 그러면 저기다 한 번에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5만 주든 뭐든. 아까 16만 4천 주 매수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방향의 추세 추이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다 잡아낸다라는 것을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현대로템의 지금 기존 자료하고 이제 추가 자료를 제가 묶어놓지 못했는데 추가 자료 보시면은 이 추가 자료 내용이 오늘장 기준에서도 현대로템 꼭 보셔야 된다라고 3천만 주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놨어요. 이미 그 21일이나 20일 날 현대로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현대로템 그 화면 주말 걸로 자르세요. 캡처. 자, 한농화성을 주말 거에는 현대로템으로 제대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주말 걸로 자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20일 것도 주시고 21일 것도 20일 거는 들어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20일 그리고 21일 그리고 20일자 뭐 이것도 뭐 아마 앞져놓은 거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24일자에 3천만 주를 또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차트 부분을 좀 잘라서 설명을 드릴 건데 목표 주가 45,000원 부분은 앞서 이제 그 올려드린 것처럼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 부분도 좀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검색기에 지금 이렇게 떠 있는데도 원체 지금 우리 종목군들도 전부 버겁고,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버겁고, 또 에코프로 들어간 쪽도 이제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2% 정도 밀려 있기 때문에 이쪽 범위에서 매수, 교육용 매수 강도는 들이지를 못했어요. 10시 기준에서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얼마에 편입이 됐죠? 15,700원인가요? 아까? 그거 이제 순서적으로 해서 잡아서 올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11시 54분에 떴단 말이죠. 15,890원. 요게 이제 13수에도 그대로 떴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5,890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변동성 매매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대로템도 지금 35,150원 공방이잖아요. 35,300원이면 다시 진입으로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진입 신호에 대한 설정 범위 종목 검색기에서도 활용하셔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그 현대로템에 많이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 집중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가 없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차트 부분들, 분봉 차트는 먼저 까먹기 전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봉 차트 활용하시고, 옥돌정 선생님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리딩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요거 녹화 끝나고 바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계적으로 대처하시면 되죠. 오늘 기준에서 거래대금 최상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잡지 마시고 마이너스 3%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오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 조정 시 차익 실현 기준입니다. 지금은 뭐 크게 무리가 없죠. 그래서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종목 검색기에서 나왔을 때 이제 표출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변동성이 더 확대된 거죠. 어찌 됐든 지금 수익 범위에서는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IMC 쪽이 아까도 말씀드린 걸 계속 얘네들이 지금 움직여요. 메릴린치랑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그 단타 수급 범위의 IMC가 이게 네덜란드 쪽인가요? 저쪽 그 일반적이진 않은 쪽인데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거래가 터져 있고 변동성의 확장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앞전 고점 넘겼잖아요. 16,740원을. 시장이 좀 흉흉하다 할지라도 1.5가 아닌 3% 등락 범위로 설정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도 좀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고, 이 기준이라면은 뭐 상한가 수준까지도 한번 변동 확장을 놓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어이구 CJ는 쭈루룩 또 미끄러지네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 찍고 돌릴 때 기준을 한번 보죠. 95,000원 정도 기준이면은 한번 뭐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준이 됩니다. 모관 쪽이나 또 UBS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계 기준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쪽이 중요하죠. 그래서 현대로템 부분에 이제 차트 부분을 좀 설정해서 보여드릴 텐데, 조금 따라서 옥돌정 선생님 질문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일주 월봉의 기준에서 이제 가볼게요. 월봉부터 볼까요? 월봉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수급 범위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그 월봉 기준에 저 수급 범위가 지금 아쉽게도 좀 안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보고, 거래대금으로 놓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 그래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 지수 빼놓고, 그리고 차트 부분이 1차적으로 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었고요. 그죠? 그리고 2차적으로
이 몸통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 3차적으로는 이제 꼬리 부분까지의 흐름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이 기준점들을 다 뛰어넘은 거죠. 다 뛰어넘고 이제 저희가 32,850원인데 다 뛰어넘는 흐름이 된 겁니다. 결론은 지금의 흐름이 거래가 제가 따질 때는 거래 부분을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데 거래가 수반됐느냐? 거래가 수반되고죠. 그러니까 상승 때 확인형의 차트 부분을 잡아드렸고 저 윗부분까지 거래 부분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좀 매직 계산기 한번 잘라서 올려드리세요.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 결론적으로 이제 요 수급 범위가 거래대금 기준에서 뭐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되겠는데 요 자리는 무조건 넘겨야 돼요. 요 자리를 넘기기 위한 기준이잖아요. 요 거래대금은 이번 주 기준에서 넘겨주면 제일 좋고 근데 넘겨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루에 1조란 말이에요. 지금 거래가 7천억 1조. 그러면 이 거래대금이 얼마냐면 45조짜리예요. 45조가 아니라 4조 5천억일 겁니다. 이 거래대금 4조 5천억. 근데 지금 하루에 1조 7천억 뭐 이렇게 터지면서 흐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거래대금은 넘길 수 있다라는 쪽의 해석을 하는 게 옳죠. 이 거래대금 이번 주 기준에서도 잘하면 1조 5천억만 터지면 되니까 1조 5천억만. 그래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기준이 넘겨질 수 있다. 넘겨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고점 다 넘겨놓은 상태라서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의 거래대금이 여기서부터의 추가적인 강세에 충분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원래는 이제 28,000원 올라섰을 때 거래가 없으니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으니 중기 추세 뭐 차익 실현할 것까지는 없고 중기 추세로 대처하는 게 옳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었죠. 중기 추세로 대처하는 게 옳다. 근데 지금은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중기 추세가 아니라 이제 단기 변동성의 확장, 오버슈팅. 그 오버슈팅을 제대로 놓고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주봉 차트의 기준에서 거래대금보다 이제 이 수급 범위의 논리를 좀 펼쳐서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주봉 차트에서. 그죠? 그래서 요 고점을 넘기느냐의 기준인데 넘겼다의 기준이 된 거죠. 넘기느냐, 넘겼다. 결론적으로 이제 주봉 차트의 기준에서도 굉장히 좀 먼 구간을 설정을 했어요. 지난 그 7월 그 흐름부터 주봉의 기준을 설정을 잡았는데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 수급 범위를 넘기지 않았느냐,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근데 그 이상이죠 지금. 그 이상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올려드렸을 때의 기준이 이 수급 범위를 넘기지 않았느냐의 기준이 되고 수급의 위치에서는요 충분히 더 그 이상으로 넘겼고 그리고 이 흐름이 이제 고점을 당연히 넘기는 기준에 32,850원을 당연히 넘기는 기준에 설정 범위가 된 거고 이번 주에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의미 있는 저점 구간을 설정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라인이 의미 있는 저점 구간이 되겠죠. 직전 저점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요날 그 종가의 기준 33,200원의 기준을 좀 놓고 보고요. 그래서 33,200원 그리고 이 저점의 기준을 의미 있는 저점으로 잡을 때 23,700원 23,700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3,700원하고 32,400원인데 저 부분이 이제 붙여 놓으면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갭이라는 갭 부분이 그래서 급증 갭의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주봉 급증갭 목표 주가 그 부분을 얼마 전에 포스코 퓨처엠인가요? 포스코 퓨처엠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있었나요? 그 퓨처엠에서 주봉 급증갭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그 계산 방식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잡아드렸고 주봉 급증갭 목표 주가 1차 갭 목표 주가 설정은 상단 기준의 33,200원 그리고 하단 부분을 23,700원으로 설정을 한다.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요렇게 갭이 좀 보이게끔 해놔야 되니까 요렇게 기준을 잡고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33,200원 그리고 23,700원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격이 얼마 나올까요? 옛날에는 저게 암산이 됐는데 지금은 암산이 안 돼요. 저도 한계가 와요. 9,500원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33,200원 플러스 9,500원 해주면 42,700원 요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입니다. 그래서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설정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이 수급 범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오늘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갭이 발생돼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더 들어 올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급증 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갭의 크기가 이제 그 크기 때문에 작지 않은 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한 추세 흐름 범위 설정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주봉의 기준까지 잘라놓고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는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로템 또 이번 주 내내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 현대로템의 설정 범위를 좀 잡아서 편입 강도를 높여서 지난주 이후에 수요일 이후에 포스코 퓨처엠 차익 실현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힘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서 손익 범위를 많이 좀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었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고점 대비 3%까지는 안 밀린 것 같아요. 안 밀리고 이제 잘 돌려주고 있는데 3% 정도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절반 5%에서 전량 그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기준에서 이렇게 잘라드렸어요. 45,000원이라는 거를 요 기준에서. 그래서 앞전에 고점 45,500원인데 뭐 그게 45,000원이 됐든 45,500원이 됐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 위치를 거래를 수반하고 지금 뚫어줬단 말이에요. 그 가파른 강도의 흐름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33,000원 뭐 33,200원 뭐 이런 기준 그리고 거래 대금 부분도 충분하다.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의 기준이 설정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요 흐름의 기준의 거래 대금과
여기에 거래대금 일자별로의 기준, 그리고 이제 여기 전체적인 거래대금 부분 상당하죠. 근데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느냐 이 기준인데, 주봉에서도 보신 것처럼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연속성이 있고, 요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변동률의 기준이 이 당시에 사실상 경협주로 분류가 됐단 말이죠. 저 변동률의 기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승 각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도. 결론적으로 거래대금만 완벽하게 수반이 되어준다면 요 위치에서의 주가의 강세는 굉장히 가파르게 형성될 수 있다. 45,000원 목표 부분을 당연히 못 뛰어넘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잡아도 무난하겠습니다. 갭으로 이제 그 땡겨서 놓고 보면 갭이 발생돼 있으니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또 여기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기준에 요 화면에도 45,000원 좀 넣어주세요. 방송 화면처럼 일봉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현재 기준에서 현대 로템의 기준을 굉장한, 저는 기회로 보고 있어요. 굉장한 기회로 2차 전지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점 막 설정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했던 것처럼 매수하고 또 매수 대기 기준을 잡고 거기에서 이제 뭐 대차하고 뭐 그런 기준처럼 일단 그 2차 전지에서는 이제 포스코 피처엠이나 이런 쪽의 기준을 잡고요. 여기가 지금 공시가 났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뭐 19%까지 또 확대되고 있네요. 옥돌정 선생님께서 이제 종목 검색해서 몇 사인 나오고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PPT 하나만 간단하게 만들어 주세요. 종목 검색기 위주로. 공시 내용은 뭐가 나와 있을까요? 자, 별 내용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뭐 CJ는 뭐예요? 일단은 뭐 좀 더 다시 보죠. 그렇게 보고 우리는 이제 현대로템에 집중하는 기준으로 100만주 기준에 손바뀜이 됐든 매수의 기준이 됐든 그 기준에서 수익 범위 설정해 나가는 걸로.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합류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로템 3거래일 동안의 수익 범위도 수익 범위이지만 오버슈팅이 나올 자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 홈페이지에 이제 실전 교육이 있고요. 실전 교육 요 화면에 전화번호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수익 범위들 지금 목요일 금요일 지금, 그리고 이거를 메인 화면에서도 PC에서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하루치만 몇 종목만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치 눈에 좀 보이게끔 한 3-4종목 4종목만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종목 하루치 이틀치만 넣어주셔도 뭐 무난할 것 같아요.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라이브 방송으로 좀 옮겨오세요. 그렇게 해서 좀 뭐랄까요, 장중에 실시간 대처할 수 있는 범위들 대처해 나가시면서 기준 잡으시면 되겠고요. 종목 검색기 받아가세요. 정회원님들도 종목 검색기 받아가시고요.